금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장을 마친 다음 날 미국 증시가 지금 바로 폐장을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산타랠리가 있을까 아닐까 그 여부가 될 텐데 오늘 시장 흐름만 보면 조금은 힘이 빠지는 분위기죠. 네, 사실 장중에는 산타랠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3대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서 거래량이 한산했습니다. 매체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외신의 개수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하면서 장 초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일이죠. 재무부의 7년 만기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 초반의 10년물 금리가 4.64% 선까지 터치한 점이 부담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이후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요. 몇 차례의 상승 전환 시도가 있기도 했으나 결국 다우 지수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아주 소폭 밀려난 채 거래를 마치고요. 이렇게 지수의 힘이 오늘 아쉽게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S&P 500 지수가 무려 1.1%나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1974년 이후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수익률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만큼 산타랠리의 화력이 이번 주 초반에 조금 일찍 몰려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부담감을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하루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UBS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CNBC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증시가 누적된 피로와 휴가 시즌 한적함으로 인해서 1년 중 가장 졸린 때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내년도 1월 혹은 2월 초에 꼭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힘겨운 썰매를 타게 될 수도 있겠다. 그만큼 지금 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부르는 시기 동안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코멘트로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 M7 종목들 일제히 뮤티드된 분위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오름세를 연출하다가 오늘 1.4%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은 장중에 26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간밤에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실 아이브스는 이전에도 이미 애플에 대한 월가 최고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AI 탑재 아이폰의 잠재적 수요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목표가를 기존의 300달러에서 이제는 325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이는 전일 종가 대비 26%의 업사이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엔비디아 대항마 브로드컴이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 간밤에도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최근 여러 월가 IB들이 내년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50% 넘게 폭등세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 그런가 하면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스타벅스의 주가가 오늘도 이틀째 반등세를 이어갑니다. 이 바리스타 파업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앞서 주가가 8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그렸는데요.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좀 초록불을 그나마 켜고 있는 또 다른 섹터를 찾아보자면 경기 방어 섹터 내에서 타겟과 달러트리의 시세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말
연말 쇼핑 시즌 특수로 주가가 자극받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일본 자동차 주식들의 주가가 동반으로 랠리를 합니다. 혼다와 닛산의 합병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혼다의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달려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4.1%의 급등입니다. 주간 기준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이제 20% 가까이 올라섰는데요. 2008년 12월 19% 상승에 이어서 최고의 한 주를 바로 이번 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요타 모터도 들고 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사업 모델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여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라는 니케이의 보도입니다. 정확하게 달성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2030년 전후로 상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에 따라 주가는 8.8%의 급등세 19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오늘도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동반으로 연출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해지는 요즘인데요. AI 다음으로 차세대 혁신 기술로 자리할 것은 바로 양자 컴퓨팅이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 사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이 공개된 이후에 꾸준히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36% 가까운 폭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한 달간 상승률은 740%대, 연초 대비 기준으로는 1390% 상승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밈 주식도 하나 봐야겠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탑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크게 오르면서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장개미로 불리는 인물이죠. 키스길이 자신의 X 계정에 한 가지 선물 모양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게임스탑의 주가는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5.8% 상승했고요. YTD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정리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는 크리스마스 전주였던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괜찮았으나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부분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1,000명 줄어들며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191만 명으로 직전주 대비 4만 6천 명 늘어나며 2021년 11월 이후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먼저 확인해 보면요. 전주 대비 1,000건 줄어들었고요. 이 시장의 예상치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해고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번에 고용지표가 조금 더 주목한 부분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전주 대비 4만 건 이상 늘어났고 이 시장의 예상치도 크게 상회하면서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금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이 보여졌는데 이번 이 수치로 인해서 이 노동자 자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나온 직후로 이 3대 지수도 조금 흔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를 두고 이 수치상으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치를 포함한 4주 이동평균선을 딱 재보니까 이 전년이나 올해 평균과 비교해서 아직은 그리 크게 나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노동지표가 측정된 바로 지난주에 이 파월 의장이 지금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중요한 고용지표는요. 이제 1월 10일에 발표가 될 12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로 보여집니다. 이 지표에서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고용 시장이 좀 충격을 주자 국채금리도 또 한 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에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0bp 이상 상승한 상황이었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충격으로 인해서 4.6%를 넘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다시 진정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충격 때문에 금리 인하 동결의 가능성이 90%를 크게 뛰어넘었다는 점, 이러한 금리 인하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만큼이나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또 새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측에서 중국 경제 최근에 좀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4.8%의 GDP를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4.9%가량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GDP 성장률을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싱크탱크 측에서도 한국 내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한 단계 올라설 것이고 그 올라선 상황을 10년 이상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 측에서 지금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있고 지방 정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또 부양책이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갈까가 중요할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내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에는 조금 더 영향이 클 것 같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커머스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이 손잡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대표 오픈 마켓 플랫폼인 G마켓과 중국 최대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부빈이 손잡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알리바바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출자 비율은 5대5로 양사가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까지 이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인수한 이후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마트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가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어느 쪽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최대 플랫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으면서 이 알리바바의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시장을 좀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판로가 생겨나게 될지, 판도가 좀 바뀌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이 G마켓을 그리고 이 이마트와 같은 온라인 부분을 알리바바에게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도가 좀 크게 바뀔 텐데요. 그러한 부분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합작 법인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정용진 회장이 방미를 한 이후에 첫 번째 프로젝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번 방미 일정 이후에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도 좀 판도를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공개된 첫 번째 이벤트인 겁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부분은 이번에 정용진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머스크와 나눈 이야기 가운데 테슬라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 X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 라는 의미시장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또 어떠한 계약이 공개가 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드디어 OTT 시장에 그리고 콘텐츠 시장에 아주 기대작이던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우선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지금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은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12월 26일 공개됐습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와 다시 게임에 참여하는 기훈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의 치열한 대력이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공개된 오징어 게임 2를 향한 외신의 반응은 다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2 단순히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이 미치는 영향이 파급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우선 2022년에 오징어 게임 1이 출시됐을 때 출시된 지 28일 만에 16억 5천만 시간이라는 누적 시간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28억 뷰를 기록하면서 지금도 그 뷰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당시 오징어 게임 1의 시장의 가치를 9억 달러로 측정을 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1조 3천억 대인데요.
있는데요. 이 하나의 작품이 투자 비용과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 오징어 게임 2가 어떻게 시장을 바꿀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지금 외신들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확장이었다. 인간의 심리를 더 깊게 파고들어서 위험 수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던 반면에 뉴욕타임즈 측에서는 이번 오징어 게임 2 사실 그리 큰 실망은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 3의 티저에 불과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균적으로 5.5점 정도의 평점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넷플릭스가 얼마나 더 힘을 받아갈까, 넷플릭스 기업 자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CNBC 프로 측에서는 내년에 하락할 종목 가운데 넷플릭스를 꼽았습니다. 주가가 3%가량 하락할 것이고 지금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만약 오징어 게임이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해당 주가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NFL 스트리밍 대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2024년에 보였던 주가의 상승폭이 내년에 훈풍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간밤에 나왔으니까요. 이러한 흐름, 특히나 오징어 게임 2의 지속적인 반응을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간밤에 이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7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천연가스가 최근에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큰 폭의 하락폭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96,000달러를 붕괴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모두 하락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108선을 터치한 이후에 그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